오늘의 시큐리티 씬은 라따뚜이입니다. 프랑스 음식이죠. 이번 영상에선 영화 라따뚜이가 아닌 음식 라따뚜이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보고 자취방에서 총 3가지 버전의 라따뚜이를 만들어 먹어보며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긴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지방입니다. 향기로운 허브와 다양한 야채로 구성된 지중해 요리로 유명하죠. 바로 여기 프로방스의 니스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라따뚜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명칭도 라따뚜이 니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라따뚜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남부 언어인 라따툴라 라는 오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따는 프랑스어로 통째로 넣은 스투를 의미하고 뚜이는 휘젓다라는 뜻의 동사 뚫레어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프랑스어 라툴레어와 타툴레어와도 관련이 있죠. 한마디로 대충 뒤섞은 음식, 잡탕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따뚜이의 어원에 관해서 영어 속어 중 휘젓고 다니는 쥐라는 뜻이 있어 영화 제목에 차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러나 직접 조사해본 결과 해외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라따뚜이라는 단어 자체에 쥐를 뜻하는 렛이 들어있고 뒤에 뚜이가 휘젓다라는 의미와 연결되는 만큼 휘젓고 다니는 쥐라는 식의 언어적 유의에서 나온 해석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도 주인공 링기니가 술을 먹고 취한 장면을 보면 It sounds like rat and patootie. Rat patootie, which does not sound delicious. 여기서 라따뚜이의 발음을 쥐와 공둥이의 합성어 같다고 농담하는 장면도 있기도 하죠.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기억하는 라따뚜이는 아마 극중 미식평론가 안토니구가 먹었던 이 버전일 겁니다. 이 요리는 흔히 콩피 비알디라고 불리는데 프랑스 셰프 미셸 게라드가 전통 라따뚜이를 고급스럽게 변형한 레시피예요. 원조의 라따뚜이는 안토니구의 회상 장면 중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소박한 가정식에 가깝습니다. 고급 버전이 슬라이스한 채소를 오븐에서 정갈하게 구운 요리라면 전통 버전은 여러 채소를 깍둑 썰어서 함께 볶고 끓여낸 소박한 요리였던 거죠. 다시 기원으로 돌아와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무렵 라따뚜이는 농부와 노동자들이 즐겨 먹던 서민 음식으로 우리나라의 냉장국 같은 포지션이었습니다. 여름 수확 후 남은 채소들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대표 재료는 토마토, 가지, 주키니, 피망 총 4가지입니다. 토마토와 가지는 15세기쯤 프랑스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초반에는 관상용이나 약재로 취급되었고 18세기에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요리에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요리학자들은 라따뚜이가 원래 프랑스 북부 바스크 지방의 피페레이드나 스페인의 카탈루냐의 산프라 같은 요리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 남부로 전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재료들이 워낙 흔하다 보니 유럽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음식들이 존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카포나타, 헝가리의 레초, 그리스의 투르르 같은 것들이 있죠. 결국 토마토, 가지, 애호박, 피망으로 만든 요리는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라따뚜이는 그 중에서도 프랑스 남부에서 특별한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라따뚜이라는 이름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건 1831년 육군 해군 과학 저널이라는 군사 잡지였어요. 아니 왜 군사 잡지에 요리가 나오지 싶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따뚜이는 재료도 단순하고 조리법도 쉽고 빠르다 보니 군인들이나 프로들한테 딱 맞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집에서는 따뜻한 된장국인데 군대에서는 똥국이라고 부르며 대충 취급받는 느낌? 딱 그랬던 거죠. 이 저널에서 라따뚜이를 국물에 푹 퍼진 채소들 사이로 군데군데 뼈만 남은 송아지나 질 나쁜 양고기가 떠다니는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꽤 부정적이죠. 그리고 1846년 범죄자 출신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에젠 프랑스와 비토크가 쓴 범죄의 세계라는 책에서는 라따뚜이를 두고 한심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 사전에서도 라따뚜이가 질을 위한 수프, 맛없는 스튜로 정의되어 처음에는 지금처럼 호의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따뚜이는 사실 꽤 늦게 문헌 속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03년 앙리 에르라르의 저서 La cuisine amie. 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기록되는데요. 그는 라따뚜이를 가지, 토마토, 피망, 주키니로 만든 채소 스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 뒤 영국 요리 작가 엘리자베스 데이비드가 1950년에 출간한 지중해 음식의 책에서 라따뚜이 레시피가 실리며 이 요리는 영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1960년대에는 영국 디너 파티 요리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컬트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후 1970년대에서는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요리로 자리 잡게 되었죠. 20세기 후반 리벨 퀴진의 열풍과 함께 라따뚜이는 가볍고 신선한 채소 중심 요리로 재해석되었고 비건 식단에서도 주목받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라따뚜이는 더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소고기나 양고기, 생선은 물론 튀긴 감자나 밥과 함께 곁들여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라따뚜이는 평범한 요리에서 시작해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변주를 거듭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프랑스 대표 요리로 완성된 셈이죠. 맛은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고급 버전, 전통 가정식 버전, 통조림 총 3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아참, 저는 요리와 전혀 관련 없는 평범한 자취생이고 그저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니 어느 정도 감안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미의 도움을 받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콩피비알디 버전입니다. 먼저 아레갈리 소스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필요한 건 파프리카예요. 이걸 그냥 써도 되지만 보통은 오븐이나 가스불에 태워서 풍미한 식감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전 집에 굴러다니던 토치로 겉이 까맣게 될 때까지 골고루 지져주고 다 됐으면 내일 용기에 담아 10분 정도 식혀줬습니다. 그 다음 키친타올이나 찬물로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뒤 잘게 다져줍니다. 이제 예열된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양파와 마늘을 중불에서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볶아졌다면 준비해둔 파프리카와 토마토 소스를 넣어줄 건데요. 저는 노브랜드에서 파는 찹토마토를 썼어요. 여기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끓여줍니다. 라따뚜이에는 허브가 많이 들어가는데 바질, 타임, 오레가노, 로즈마리, 차이브, 프로방스 지역 음식이라 그런지 허브가 무려 5개나 들어갑니다. 5개! 모두 쿠팡에서 주문해줬어요. 소스 단계에서는 바질, 타임, 로즈마리는 입만 따서 적당히 넣어주고 오레가노를 뿌려줍니다. 충분히 끓였다면 큰 볼에 옮겨 담고 핸드블렌더로 갈아줍니다. 갈아주고 나면 이렇게 주황빛 소스가 완성됐는데 저는 체에 한번 걸러서 더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비네그레트라는 소스도 만들어 볼 건데요. 기름과 식초를 섞어 만든 프랑스식 드레싱이에요. 영화 라따뚜이에서 안토니고가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마무리하는 이 장면, 이렇게 접시 위에 동그랗게 장식된 라인이 바로 이 소스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스 2, 식초 1, 올리브유 1의 비율로 섞어주면 완성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어를 만들 재료를 준비해 볼 건데요. 토마토, 애호박을 일정한 크기로 슬라이스 해줍니다. 토마토는 그냥 써도 되지만 많은 현지 레시피에서 밑부분에 십자로 칼집을 내고 뜨거운 물에 데쳐 껍질을 벗기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뜨거운 물에 15초 정도 담갔다가 찬물에 옮겨 껍질을 벗겨줬습니다. 그리고 얇게 썰어 준비해줬어요. 애호박은 슬라이서를 사용해 주었고 가지는 단단하지 않아서 그냥 칼로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재료들을 한 트레이에 모아 소금을 살짝씩 뿌려줍니다. 이제 가지, 애호박, 토마토 손으로 차곡차곡 깔아 준비해줘요. 다음은 용기에 담아 오븐에 구워야 되는데 제 자취방에는 오븐 대신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용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이소에 가보니 다용도 알루미늄 냄비가 있더라고요. 바로 사왔습니다. 냄비에 아까 만든 소스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준비한 재료들을 둥글게 예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소금, 올리브유 한 바퀴를 뿌려주고 타임도 올려서 180도 40분을 돌려줍니다. 40분 뒤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구워졌는데요. 나름 어디서 본 건 있으니 그럴듯하게 플레이팅 해주면 라따뚜이 콩피비알디 버전 완성입니다. 맛을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토마토, 가지, 애호박의 각각의 미묘한 식감 차이가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소스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맛잘알은 아니지만 확실히 파프리카의 풍미가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허브의 향이 골고루 어우러져서 맛이 확 살아났습니다. 당연히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만 재료의 본연의 맛과 소스, 허브 향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느낌이었어요. 고급스러운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에 구운 야채들을 곁들인 맛, 빵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근처 파리바게트에서 바게트를 사서 같이 먹어줬습니다. 역시 빵과의 조합은 최고네요. 자, 다음은 나름 집에서 시도해볼 만한 전통 가정식 버전입니다. 가지, 애호박, 피망을 모두 깍둑썰기해서 준비해줍니다. 저는 토마토도 2개 남아서 같이 준비해줬어요. 한 트레이에 모아서 소금을 뿌리고 잠깐 기다린 뒤 가지와 애호박은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줬습니다. 이제 채소들을 각각 따로 볶아줄 건데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조엘 로브숑 셰프가 맛있는 라따뚜이의 비결은 채소를 따로 익혀서 각 채소의 진정한 맛을 내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또 채소마다 익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차 타면 한꺼번에 해도 돼요. 각 채소를 마저 모두 구운 후 양파와 다진 마늘을 볶다가 준비한 채소들을 모두 넣고 토마토 소스를 부어줍니다. 남은 토마토도 같이 넣어줬어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오레가노와 타임을 넣어주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프랑스 전통 가정식 버전도 완성입니다. 맛은요? 깍둑썰기라서 아까 만든 고급 버전과 확실히 식감 차이가 있었습니다. 풍미는 조금 덜하지만 대신 부담 없고 든든한 느낌이에요. 아침에 가볍게 먹기 좋은 맛이었습니다. 채소를 따로 먹는 게 살짝 귀찮았지만 라따뚜이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나는 그냥 다 모르겠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바로 이 라따뚜이 통조림 버전입니다. 쿠팡에서 6,000원 정도에 구매했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팬에 통조림을 붓고 끓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내용물도 나름 큼직하게 들어있어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주 매우 익숙한 맛이 반겨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토마토 소스 그 맛입니다. 딱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같은데 신맛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빵이랑 먹으니까 조합이 너무 좋았고 스파게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따뚜이가 그래도 대중적이다 보니 많은 한국의 프랑스 식당에서 메뉴에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식당 이름에 라따뚜이가 들어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번쯤 가볍게 즐기기 좋은 음식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라따뚜이 2 빨리 나왔으면